배틀시티 결승전 유우기 대 마리크 두 번째 영상입니다. 1탄을 안 보신 분은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감상하신 뒤에 보셔도 되고 그대로 2탄만 감상하셔도 무방합니다. 더불어 이 영상에 등장하는 카드의 효과는 실제 카드 효과가 아니며 애니메이션 내의 효과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필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마리크의 필드에는 메탈 리플렉트 슬라임이 세트되어 있고 유우기의 필드에는 증식이 세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턴에 발동한 데블의 성력의 효과로 유우기의 필드에는 메탈 데블 토큰이 한 채 소환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우기의 턴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드로우 페이지. 유우기는 오벨리스크를 드로우합니다. 메탈 데블 토큰은 유지 코스트 1000포인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격력은 겨우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딱 한 가지 경우를 빼놓고 말이죠. 바로 이 토큰을 제물로 바쳐 상급 몬스터를 소환하는 경우죠. 유우기의 패에는 블랙 매지션 걸이 제물 한 채로 소환이 가능한 상태이지만 유우기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트 1000포인트를 바쳐 메탈 데블 토큰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덮어둔 카드 증식을 발동합니다. 증식은 공격력 500 이하의 몬스터를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유우기는 이 카드로 메탈 데블 토큰을 3채 증식시킵니다. 그리고 이 3채를 제물로 바쳐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을 소환합니다. 마리크의 필드는 텅 비었기 때문에 오벨리스크로 마리크를 직접 공격합니다. 마리크의 라이프는 크게 감소했습니다만 이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리버스 카드 메탈 리플렉트 슬라임을 발동합니다. 이 카드는 적 몬스터의 공격에 의해 라이프가 절반 이하가 되었을 때 발동 가능하고 적 몬스터의 공격력 4분의 3의 수비력을 갖는 슬라임 토큰을 필드에 출현시킵니다. 이 토큰은 공격이 불가능합니다. 슬라임 토큰이긴 하지만 오벨리스크의 복제품을 필드에 불러낸 마리크. 유우기는 라그나로크를 세트하고 턴을 넘깁니다. 마리크의 턴입니다. 리바이벌 슬라임을 드로우합니다. 마리크는 묘지에 있는 라의 익신용을 부활시킬 죽은 자의 소생을 패에 추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패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리크는 수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리바이벌 슬라임을 수비 표시로 소환합니다. 이 몬스터는 재생 능력을 갖고 있어 파괴당하더라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패에서 마법 카드 융합을 발동합니다. 신 슬라임과 리바이벌 슬라임이 융합합니다. 슬라임과 슬라임이 융합했기 때문에 외형에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유우기의 턴. 빅실드 가드너를 드로우하여 그대로 수비 표시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오벨리스크로 신 슬라임을 공격합니다. 파괴되는가 싶었던 신슬라임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신슬라임이 융합을 통해 리바이벌 슬라임의 재생 능력을 이어받은 것이죠. 유우기는 그대로 턴을 종료합니다. 마리크의 턴입니다. 보호가니언을 드로우합니다. 디펜드 슬라임을 세트하고 보호가니언을 수비 표시로 소환합니다. 이 몬스터는 필드의 앞면 표시로 소환되어 있을 때 상대의 엔드 페이지에 상대에게 300포인트의 데미지를 주는 카드입니다. 자, 이제 마리크의 전략이 슬슬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마리크의 리버스 카드 디펜드 슬라임은 공격 대상을 리바이벌 슬라임에게 옮기는 카드입니다. 즉, 어떤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신 슬라임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보우 가니언 같은 몬스터를 소환하여 상대 라이프를 야금야금 깎아나간다는 전략입니다. 확실히 이 콤보가 유지된다면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유우기가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꿀잼 포인트니까요. 계속 보시죠.
유기의 턴입니다. 소울 테이커를 드로우합니다. 소울 테이커를 세트하고 빅실드 가드너를 제물로 바쳐 블랙 매지션 걸을 소환합니다. 유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보우 가니언을 잡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블랙 매지션 걸로 보우 가니언을 공격합니다. 이때 마리크의 리버스 카드 디펜드 슬라임이 발동하여 블랙 매지션 걸의 공격은 신 슬라임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블랙 매지션 걸의 공격력이 2000, 신 슬라임의 수비력이 3000이기 때문에 그 차이인 1000포인트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유기의 반격은 실패로 돌아갔고 턴 종료 전 보우 가니언의 효과에 의해 300포인트의 데미지를 추가로 받습니다. 마리크의 턴입니다. 마법돌의 채굴을 드로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발동합니다. 이 카드는 패를 2장 버리고 묘지에서 마법 카드를 1장 패에 추가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마리크는 저주 인형과 유언의 가면을 버리고 죽은 자의 소생을 패에 추가합니다. 라의 제3능력 갓 피닉스는 코스트 1000포인트가 필요하므로 현재 마리크가 사용할 수 있는 라의 형태는 제2능력, 플레이어와의 융합 형태뿐입니다. 라이프가 700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사용한다면 라의 공격력은 699. 거기에 필드의 보우 가니언과 신슬라임을 제물로 바쳐 추가 공격력을 획득할 수 있죠. 그렇다면 4999. 오벨리스크의 공격력도 넘을 수 있고 패에 갖고 있는 그라나도라까지 소환한다면 더 높아져서 승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공격하기엔 유기의 필드에 세트된 카드가 2장이나 있고 오벨리스크 자체도 특수 능력이 빵빵한 몬스터이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코스트 1000포인트를 마련해서 갓 피닉스로 오벨리스크를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공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게다가 마리크는 패에 라이프를 회복할 수단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죽은 자의 소생을 발동하지 않습니다. 마리크는 그라나도라를 수비 표시로 소환합니다. 이 몬스터는 안면 수비 표시로 존재하는 한 플레이어의 스탠바이 페이즈마다 라이프를 1000포인트씩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마리크는 다음 턴에 라이프를 회복하여 갓 피닉스의 코스트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대로 턴을 종료합니다. 유기의 턴입니다. 죽은 자의 소생을 드로우합니다. 죽은 자의 소생과 매지컬 디멘션을 세트하고 환상수환 가제를 수비 표시로 소환합니다. 유기의 엔드 페이즈, 보우 가니언의 효과 데미지 300포인트를 받고 턴을 종료합니다. 마리크의 턴입니다. 어둠으로부터의 기습을 드로우합니다. 그라나도라의 특수 능력으로 라이프를 1000포인트 회복하고 죽은 자의 소생을 발동시킵니다. 그리고 코스트 1000포인트를 지불하고 오벨리스크를 잡을 능력 갓 피닉스를 발동합니다. 유기는 오시리스에 이어 오벨리스크마저 같은 수법으로 파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덮어둔 카드 죽은 자의 소생을 발동합니다. 그리고 묘지에 있던 오시리스를 부활시켜 갓 피닉스의 방패로 삼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오시리스를 보면서 분노하는 오벨리스크. 마리크는 그대로 배틀 페이즈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패에서 마법 카드 어둠에서의 기습을 발동합니다. 이 카드는 배틀 페이즈로 돌아가 공격 몬스터를 소생시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라의 신용은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얻습니다. 이번에는 제2능력, 플레이어와의 융합을 사용합니다. 라의 공격력은 699가 되고 자신 필드의 모든 몬스터를 제물로 바쳐 공격력을 추가로 올리려는 순간 유기의 리버스 카드 소울 테이커가 발동합니다. 소울 테이커는 상대 필드 몬스터 한 채를 강제로 제물로 바치게 하는 카드입니다. 대신 상대는 라이프 1000포인트를 회복합니다. 유기는 제물로 바칠 상대 몬스터를 지목해야 합니다. 당연히 라의 익신용을 지목하는가 했지만 의외로 신슬라임을 지목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인공의 개논리가 펼쳐지는데요. 신슬라임이 슬라임 2채의 융합 몬스터이기 때문에 재물 2채로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애초에 토큰하고 몬스터를 융합한다는 것 자체부터 뭔가 이상했으니 서로 이상한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신슬라임을 재물 2채로 사용하여 오벨리스크의 특수 능력을 사용합니다. 턴 종료 시까지 공격력을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소울 에너지 막스! それがオベリスクの最上級能力。果たしてラーに通用するのか。 마리크는 소울테이커의 효과로 라이프 1000포인트를 회복했으므로 공격력이 1699가 됩니다. 그리고 필드에 남은 몬스터 2채를 모두 제물로 바쳐 공격력을 4899까지 끌어올립니다. 오벨리스크의 공격력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언뜻 무의미해 보이는 플레이지만 마리크에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패에서 마법 카드 계급 제도를 발동합니다. 이 카드는 상대 몬스터 레벨이 아군보다 낮거나 같으면 그 공격 및 효과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오벨리스크의 공격이 무효화되면서 공격력은 원래 수치인 4000으로 돌아옵니다. 마리크의 반격입니다. 이 공격을 받았다가는 유우기의 패배가 확정되는 상황입니다. 유우기는 덮어둔 카드 매지컬 디멘션을 발동합니다. 매지컬 디멘션은 필드에 마법사족이 있고 상대 몬스터가 공격을 했을 때 발동할 수 있습니다. 자신 필드에 몬스터 2채를 제물로 바쳐 상대의 공격을 피할 수 있고 패에서 마법사족 1채를 특수 소환할 수 있습니다. 유우기는 오벨리스크와 한상수한 가젤을 제물로 바쳐서 라의 공격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패에 있던 마법사족, 블랙 매지션을 특수 소환합니다. 유우기의 필드에는 아직 한 장의 리버스 카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유우기는 이걸 발동합니다. 라그나로크. 마법사족 2채가 필드에 있을 때 발동 가능하고 자신의 패, 덱, 묘지 몬스터를 모두 제외하고 상대 몬스터를 모두 파괴할 수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도いるぜ. 어둠의 마리크는 라와 함께 통째로 파괴됩니다. 어둠의 마리크가 파괴된 것으로 주인격 마리크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이프 겨우 1포인트만 남은 주인격 마리크는 어둠의 인격을 없애준 유우기에게 감사하며 덱 위에 손바닥을 얹습니다. 서렌더. 듀얼 진행 의사가 없음을 선언하고 스스로 라이프를 0으로 만드는 것.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마리크 덱의 테마는 불사입니다. 리바이벌 슬라임도 그렇지만 덱에 한 장밖에 없는 죽은 자의 소생을 수차례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덱의 구성이 불사의 테마를 잘 말해주고 있죠. 실제로 마리크는 이 듀얼에서 죽은 자의 소생을 4번이나 패로 가져왔습니다. 살짝 복잡할 수도 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왼팔의 대가로 자신의 덱에서 죽은 자의 소생을 서치해왔고 유우기에게 빼앗겼습니다. 유우기가 이걸 사용하여 유우기의 묘지로 보내줬고 암흑의 마제생으로 이걸 다시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시 암흑의 마제생의 효과로 유우기의 묘지에 보내진 카드를 좀비의 보석으로 빼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묘지에서 죽은 자의 소생을 가져오는 마법돌의 채굴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죽은 자의 소생은 마리크의 소유였으며 유우기의 죽은 자의 소생은 오시리스를 부활시켰을 때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의 소생을 패로 되돌린 카드들을 보면 2장은 상대방의 묘지에서 가져오는 카드였고 2장은 자신의 덱 또는 묘지에서 꺼내오는 카드였죠. 즉, 마리크는 죽은 자의 소생을 패로 되돌릴 여러 가지 수단들을 준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유우기는 어땠을까요? 이번 듀얼은 신의 카드 대결이었지만 블랙 매지션이 마무리하는 의외의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유우기는 역시 블랙 매지션 사용자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유우기의 덱에는 재물을 3채나 먹는 신의 카드가 2장이나 들어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기사들과 데블의 성력을 이용해 신의 카드를 모두 재물 소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블랙 매지션과 블랙 매지션 거울까지 소환했으니 6기의 필드에는 엄청난 수의 재물이 존재한 셈이 되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마리크의 플레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리크는 라의 익신용에 크게 의존하는 플레이를 보여주는데요. 라의 제2능력, 제3능력이 모두 플레이어의 라이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프를 지키고 가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랩 몬스터끼리의 공방전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유기는 비교적 많은 수의 몬스터를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배틀시티의 결승전은 최종 보스를 향한 아군 몬스터의 총공격과 주인격 마리크의 서렌더라는 다소 뭉클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듀얼의 재구성 두 번째 편도 하얗게 불태운 저의 일주일과 함께 마무리되었네요. 다음 듀얼의 재구성은 유희왕 리뷰 이후에 이어집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감사드립니다.